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시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이건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3대 지수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약상승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개장할 때마다 좀 굉장히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중간에 발표된 지수의 제조업 지수 발표에 따라서 그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시장 하락을 조금 견인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하반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독립기념 연휴를 앞뒀죠. 자, 지금 그래서 조기 피장을 진행을 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약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흐름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S&P 글로벌이 발표한 이러한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봤는데 46.3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전월 48.4보다 하락한 수치이고요. 지금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급관리협회죠. ISM이 발표한 지금 6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46.0, 자, 전달에 40.9에서 하락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7.3이었어요. 근데 이 수치를 밑돌았고요. 이 수치 또한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하반기 연착륙 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컸어요. 자, 그런데 경제지표 실제로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생산의 가장 큰 기초인 이런 제조업 지표가 좀 발표가 되면서 이런 기대를 꺾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특징주로는 테슬라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큰 영향을 좀 끼쳤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좀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뉴스를 살펴봤는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표를 했죠. 테슬라가 2분기에 이 각국의 계약자들에게 인도한 차량 대수가 46만 6,140대를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설립한 이후에 가장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3%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 사실은 44만 5천 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자, 그런데 이 테슬라의 차량 인도가 급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텍사스주 오스틴에 지금 공장 확장을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생산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견인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이런 공격적인 가격 인하도 여기서 원인을 제공을 했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인하를 단행을 했죠. 지금 전기차 시장 전반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궈지고 있는 추세인데 테슬라가 지금 나서가지고 가격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은 20% 이상 떨어졌고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이 11% 낮아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머스크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을 줄이고 지금 높은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기업 전략 자체를 대규모 생산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뭐 실적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이런 매출,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가격 경쟁을 하면서 마진을 줄이지만 어쨌든 대규모 생산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자체를 높여가는데 이러한 사업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말씀드리겠고, 자, 테슬라 이외에 지금 빅테크주 같은 경우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했다는 이슈가 어제 나왔는데 0.8%가량 하락한 모습이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락을 했고, 메타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내렸습니다. 지금 2년물과 지금 금리물 역전폭 자체가 1.1포인트로 지금 1980년 이후 최대로 벌어진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밑도는 수익 역전 자체가 채권 시장에서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장중 3.7%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4.96%까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요 뉴스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죠. 이번 주에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소식
있고요. 그리고 지금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만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방중으로 무엇보다도 그동안 그 국제 무대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라든가 아시아가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될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6.9%나 이렇게 오르면서 우리를 또 오늘 한 번 더 놀래킬 수 있나 이런 걸 좀 알고 싶은데 말이죠.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게 슈퍼차징 그러니까 포드나 GM이나 다들 이제 이쪽 테슬라의 충전소를 같이 좀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배터리 쪽에서도 조금 뭔가 효율화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좀 주가가 오른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AI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주가에 들어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전에 3세대 디젤 기관에서 전 세계가 다변화되는 시점이다라고 제가 지금 직접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관점이 좀 기대감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전에 그냥 주가 자체가 굉장히 고점에서 찍었던 전고점 직전 부분에 비해서는 이제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치도 그동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적과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어느 정도의 결과치가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 진짜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 이 부분의 관점에 따라 주가가 상승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액면 분할까지도 한 번을 진행했기 때문에 소화할 물량은 굉장히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오히려 테슬라를 혹시나 성장성에 염두를 두고 접근하시는 부분이라면 테슬라랑 이제 거래를 할 기업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포드라든가 이러한 메인 밴더들 이런 관련 소부장 기업들을 오히려 성장성을 눈여겨보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그 정도 하고요. 넷플릭스 관련해서 좀 뉴스가 있을까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한 좀 부분을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전에 이 공유 요금제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팬데믹이 어떻게 풀리면서 주가 하락도 좀 크게 있었죠. 자, 그런데 넷플릭스가 단순히 콘텐츠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광고 요금 사업까지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시정 발표는 안 되었는데 지금 넷플릭스를 통한 광고가 상당히 좀 뜨겁다라고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 판단이 되고 자, 그리고 차량용 테인먼트 이 부분을 항상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넷플릭스가 과대 낙폭 이후에 앞적 물량을 지금 천천히 지금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올 재료가 악재보다는 실적도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오히려 미래적 측면 봤을 때는 전 세계 인구들이 즐길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런 사업 자체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뭐 시장을 끌고 온 테마가 AI 아니면 뭐 반도체 이런 쪽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희 대표는 조금 다른 쪽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좀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AI가 어땠습니까? 지금 막 전 세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는 이런 소식 계속 너무나 나오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올라간 부분이 바로 AI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 또한 우리가 미래성 산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AI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저 또한 대기업이 투자하는 거에 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대기업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어딜까 좀 신경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양자 컴퓨터더라고요. 자, 지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말씀 주신 것처럼 AI가 테마를 형성해가지고 시장을 형성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뭐 오락가락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불안한 구간이라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테마 또한 지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이 있을까 판단을 하다가 양자 컴퓨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반도체,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빼놓고 능할 수가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뭐 헤어드라이기부터 뭐 슈퍼컴퓨터까지 모든 전자기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성능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지금 양재 얽힘과
이런 중첩 현상을 통해서요 반도체를 압도할 만한 연산 능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미래의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도 미래의 게임 체인저라고 했는데 뭐 양자 컴퓨터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투자를 한 주체를 보니까 뭐 구글, 아마존, IBM 등 빅테크가 지금 모두 지금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미 팬데믹 구간에서 굉장히 큰 폭 상승이 나온 이후에 정말 크게 조정이 나왔다가 저도 다시 우상향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아이온큐가 있거든요. 자, 지금 팬데믹 이전 때 대비해서도 아직은 주가는 현저히 바닥에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이전 최고점보다는 좀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막 성장주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을 파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이미 많이 성장을 많이 큰 이미 안정적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이런 기술주보다는 훨씬 더 전략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는 테마이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잘 말씀을 드리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눈여겨보시라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양자 컴퓨터 그러면 좀 낯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짧게 좀 여쭙고 싶은데 슈퍼컴퓨터 대비해가지고 말이죠. 양자 컴퓨터 아주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안쓰러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접근을 해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여기에 그 미래 사업성을 매진한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그 정도 하고요. 코인 시장으로 좀 가볼까요? 코인 시장 업데이트 있습니까? 일단은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마다 비례하는 그 관련 좀 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소식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라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러한 관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채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사면 살수록 차익 물량이 많아짐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려는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바닥으로 쳤던 투자 심리였지만 지금 반대로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주체에서는 오히려 채굴량을 확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비례적으로 움직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2월 달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시점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 해시레이트가 늘어난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꽤 상승했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 달간 전체 블록 보상이 4,324개나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블록 보상은 1,404개 이렇게 좀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머스크 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테슬라 주가도 좋고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지금 상승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닥권에서요 좀 급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0.07달러 지금 돌파하나 지금 고래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주식과 다르게 제가 이 도지코인이라든가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조심성은 좀 접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 코인마다 시가총액이 있고 유통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도지코인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유통 물량이 상당합니다. 이 말은 이 소화할 매물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이슈를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좀 주식 말씀드리지만 일본 엔달러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일본 증시도 역대치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코인 중에서 램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램이라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일본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했던 코인인데 일본의 금융기관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테크로비로 지금 관련해서 이 개발을 추진하는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살펴보시면서 알트코인도 글로벌 시장을 따라가서 백서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이제 비트코인 그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차익 물량 나오면서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튼튼한 알트코인 정도를 활용해서 수년전 이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비트코인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